자, 매주 화요일에 곤유부는 법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럴 법도 하지.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법률 이야기다 보니까 한 주간 있었던 재판 소식들 많이 살피는데 어제 광주 법원에서 전두환 씨 재판 있었고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보도에 많이 나왔지만 재판이 25분 만에 끝이 났다고요? 네, 그 전두환 씨가 2017년에 회고록을 냈죠. 근데 5.18 이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조비오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이제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이 향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러면서 이제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족들, 조비오 신부님의 유족들과 5.18 단체들이 사자 명예훼손,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고소를 했고요. 2018년 5월에 이제 기소가 됐고 이 재판이 1심 재판만 거의 한 3년 정도를 끌었어요. 그래서 2021년 올해에 1심 판결이 나왔죠. 1심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과거사나 진상규명 이런 걸 통해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어느 정도 인정도 됐지만 이게 이제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법적인 판단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게 최초로 인정된 판결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근데 이제 전두환 씨가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마찬가지 1심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재판을 2번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래서 그 재판부가 계속 안 나오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제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졸다가 대답도 잘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재판이 굉장히 싱겁게 25분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겉모습으로 봤을 때 어제 보도에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전에 우리가 골프장에서 혹은 식사 자리에서 그가 보여줬던 모습과 그 외양상으로는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눈빛이나 이런 것들도 명료해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좀 호흡곤란 이런 걸 호소하면서 이제 일찍 떠나버렸는데 1심에서 지금 항소심 열리기까지 시간이 지금 계속 지나고 있잖아요. 3년이라는 세월 지금 앞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무리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을 계속 질질 끌 것이다.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예측도 있고 5.18 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그렇겠죠. 어쨌든 1심에서 그 대부분의 그 증거 조사가 있었고 증인들도 출석해서 이제 진술을 했었고 그런 걸 바탕으로서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이 되고요. 새로운 증거, 새로 제출할 증거나 증인이 있다라고 하면 1심에서 하지 않았던 것, 새롭다라는 게 인정되면 이제 받아들여서 증거 조사도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 사건 재판에서는 워낙 1심 재판이 이제 오래 끌었기 때문에 그럴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재판부 자체도 재판 지연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재판 지연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또 증인 신청이 많아지거나 하면은 일주일에 2번씩 재판도 하겠다. 보통 일주일에 2주나 3주에 걸쳐서 한 번 재판하거든요. 일반적인 사건들은. 그렇게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재판부는 어찌됐건 의지 표명을 하기로는 지연할 의사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어제 재판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요. 8월 30일 날 재판을 지금 재개할 방침이다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심 이 건의 전두환 씨 재판 1심에서 허위 진술을 했던 5.18 당시에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 위증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그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배치되는 증언을 한 사람들은 사실 이제 위증한 게 돼버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에 5.18 당시에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2019년에 1심 재판에 출석해서 전두환 씨 측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자신은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 네. 그리고 헬기에 무장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80년에 5월에 작성된 군 기록을 봤더니 이 송진원 씨가 광주를 다녀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위증이 됐고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위증죄로 됐고 5.18 단체는 이 사람만 위증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두환 씨 측에서는 사실 뭐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관련 증언을 한 그 계엄군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도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이 전두환 씨 관련된 재판은 있을 때마다 아마 보도가 될 거고 저희 군유부에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사건 그 진행 내용 좀 볼게요. 그 이른바 박사방 사건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텔레그램 통해서 성착취 영상 판매하고 또 모아서 그 악랄한 행동들을 했던 이 박사방 사건. 그 일단 가운데 10대 공범이 있었습니다. 이 10대 공범의 실형이 처음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았다고요? 네, 지금은 이제 대중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긴 그렇죠. 했지만, 엠번방 사건이라고 해서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고요. 지금 이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처음으로 17세 이모군에 대해서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공범들은 지금 재판이 계속 중인 거고요. 항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도 있고, 이 17세 이모군도 항소심까지, 2심까지는 재판이 진행됐었고, 2심 결과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아서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형 확정. 네, 형 받은 건 장기 10년, 단기 5년인데 미성년자들은 이렇게 장기, 단기, 나눠서, 성인들은 예. 이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딱 그 정확하게 형이 나오지만. 네, 형이 나오는데 미성년자들은 이렇게 장기 단기를 정해서 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미성년자들은 어쨌든 교화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빨리 이 미성년자들은 교화해서 사회에 복귀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형을 먼저 집행을 해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교화가 됐다라고 하면 거기서 마치고 이제 사회로 돌려보내는 네.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장기형까지 집행을 하게 되는 거여서 5년에서 10년까지 이제 형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이 정해졌고요.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짧게 정리하면 그 주범 조주빈 징역 42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 진행 중이고요. 또 전직 공익근무요원이었던 강모 씨 있었죠. 예. 네. 징역 13년. 그리고 그 시청 공무원이었던 천모 씨는 또 징역 13년. 이런 거 끝난 게 아니라 확정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드립니다. 이 내용 짧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억울하게 성폭행을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한 1년 정도 옥살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형을 받을 때는 6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늦게 진범이 잡혔는데 진범에게는 오히려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거든요. 뭐 이건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판사들이 반드시 고쳐야 될 태도라고 평소에도 제가 주장을 하는데,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해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내가 그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그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처럼 나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예. 이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뭐 내가 한 거는 맞지만 그게 법리적으로 그 죄는 아니야라고 해서 이제 법리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억울하구나라는 이제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판단을 하는 이제 판사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야? 반성하지 않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거는 우리 형사법의 가장 대원칙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죄가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죄가 있는데 너가 죄가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반성하지 않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형을 더 집행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무죄 주장을 했는데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 판결문에 항상 이게 나와요. 이 말이. 뭐 반성하지 않고 있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형을 더 강하게.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해서 무죄라고 주장합니다만 만약 뭐 다르게 판단하신다고 해도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했었고 사실은 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곳곳에 있었어요. 네. 수사기관이 그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다른 증거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여성이었는데 네네. 고모랑 고모부랑 같이 살고 있었다고요. 진범은 고모부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웃집에 살고 있던 이제 이분을 범인으로 이제 지목을 했던 거고 아하. 그 당시에 고모랑 고모부도 그러니까 범인이었던 사람이 강력하게 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이분은 범행이 일어났다고 하는 시간에 회사에 있었던 것도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딸이 아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해서 항소심에서 이제 결국 무죄가 나왔는데 이분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6년이에요. 네. 나중에 진범인 고모부가 밝혀졌고 고모부가 다시 기소가 됐는데 이 고모부가 받은 형량은 2년 6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고모부는 그러면 그 자신의 죄를 당연히 인정했겠죠.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무죄 주장을 하지 않고 괘씸죄가 적용이 안 되면 형이 이렇게 오히려 더 작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 고모부는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2년 6월을 받았다는 이건 건데 좀, 예. 사실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죠.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네. 조카였고 사실은 지적 장애도 있었고 미성년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성폭행했다라는 건 사실 죄질이 훨씬 더 무겁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자백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 이 형 선고 자체도 문제가 있고 앞선 형과 비교해 봤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앞서 억울하게 이렇게 옥살이까지 했던 분이 예컨대 이제 뭐 국가를 상대로 혹은 왜냐하면 본인은 죄가 없는데 형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실제 진범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앞서 그 말씀하셨던 분이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국가배상 소송을 했는데 또 패소했어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국가가 잘못해서 혹은 공무원이 업무 집행 중에 실수를 해서 손해를 받았을 때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판사, 검사, 뭐 경찰 이런 사법기관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A 씨가 패소를 했고요. 뭐 잠깐 수사가 조금 미흡한 건 있었지만 이게 뭐 국가가 배상해 줄 정도로 잘못은 아니다. 이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과 맞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좀 답답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까지 오늘 전해드립니다. 그럴 법도 하지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